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7세가 된 어머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통쾌하고 시원해서 그래요. 28년 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된 기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와도 받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벨이 울려도 모른 척하고 있답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당당했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이 모든 시작은 며느리가 저한테 한 말 때문이에요. 돈도 안 주고 애 봐달라니까 뭐가 불만이야?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저는 1957년에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자란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범대학에 진학했고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보람차고 행복한 시절이었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과 함께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교사로 일하면서 아들을 키웠죠. 그런데 1995년에 남편 사업이 크게 실패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빚더미에 앉게 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미국 이민을 결정했답니다. 당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이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미국에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38세에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에서 교사였다는 경력도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남편은 한인마트에서 일하고 저는 청소 일을 하면서 아들 대학까지 보냈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정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도 안정되겠구나 하고 안도했죠. 그런데 5년 전쯤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제시카라는 이름의 미국 여자였는데 처음 봤을 때는 참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어요. 저한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한국 음식도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더라고요. 아, 이 아이는 괜찮겠다 싶었어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였고요. 그래서 둘이 결혼할 때도 별 걱정 없이 축복해줬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문제가 없었어요. 제시카도 저희를 잘 따랐고 명절이나 생일 때도 함께 지내며 가족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역시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첫 손주가 태어났어요. 5년 전 일인데 정말 예쁜 여자아이였답니다. 손주를 처음 안아봤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시카가 출산 후 육아휴직을 3개월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육아휴직이 짧아서 금방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면서요. 그때 제시카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엄마, 제가 일하는 동안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야 손주를 돌본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어요? 당연하지, 걱정 마 하고 흔쾌히 승낙했답니다. 그때는 정말 기쁜 마음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됐어요. 아들 키울 때도 힘들었지만 손주 키우는 건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손주가 저를 보고 웃을 때, 할매하고 부를 때는 모든 피로가 싹 사라졌어요. 아, 이래서 할머니들이 손주 바보가 되는구나 싶었답니다. 한국에서 아들을 키울 때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기저귀 하나 사는 것도 고민하고 분유값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나은 환경이었어요. 제시카가 직장에서 받는 돈도 괜찮고 아들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요. 우리 손주는 복 받고 태어났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식으로 아기를 키웠는데 처음에는 제시카도 신기해하면서 잘 따라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해주는 미역국이나 김치찌개도 맛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일인데 이번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2명의 손주를 동시에 돌보는 건 정말 힘들었답니다. 5살짜리 딸아이는 활발해서 계속 뛰어다니고 갓난아기는 밤낮 구분 없이 울어대고 저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에 2시간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시카는 엄마가 도와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하면서도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던 말들이 줄어들었어요. 주변 한인 할머니들이 부러워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애 하나 봐달라고 하면 야단이야.
당신은 며느리가 좋겠다. 2명까지 맡겨주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해주면 당연하게 여겨. 가끔은 안 해주는 것도 필요해. 그때는 그래도 가족인데 뭘 하고 넘겼어요. 그러다가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매일 안고 업고 씻기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하고 아이들을 안으려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그래도 손주들을 돌보지 않을 수는 없었거든요. 제시카는 매일 출근해야 하고 아들도 바쁘게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아픈 건 참고 견뎌야지 하면서 계속 버텼답니다. 그런데 제시카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엄마 한국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요즘 방식으로 해보세요. 그런 건 너무 구식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점점 무시하는 뉘앙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갓 엄마가 된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다는 게 속상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허리 통증이 정말 심해져서 병원에 갔어요. MRI를 찍어보니까 허리 디스크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걱정이 됐어요. 제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면 제시카가 어떻게 하지? 아들도 바쁜데 누가 손주들을 돌볼까? 그래서 집에 가서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며느리한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어요. 혹시 부담을 주면 어쩌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조심조심 아이들을 돌보면서 버텼답니다. 그런데 제시카의 태도는 더욱 나빠졌어요. 엄마 오늘 애들 좀 봐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몇 시까지 애들 부탁해요 하고 명령조로 말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제시카가 들어오더니 왜 누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허리가 좀 아파서요 했더니 그럼 병원 가세요. 그런데 내일은 꼭 애들 봐주셔야 해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픈 것보다 자기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그래도 또 참았어요. 며느리니까 좀 철없을 수 있지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제시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 돈도 안 주고 애 봐달라니까 뭐가 불만이야?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28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적응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주들 돌보고 제 건강은 뒷전으로 하면서 희생했던 3년의 시간들이요. 그런데 돈 얘기를 하다니요. 돈을 받고 애를 봐주는 베이비시터인 줄 아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손주들이라서 기꺼이 돌봤던 건데 며느리는 그걸 당연한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67세까지 살면서 누구한테도 무시당하면서 살지는 않겠다고 말이에요. 제가 일어나서 제시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내일부터 애들 알아서 키워. 제시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농담이시죠? 하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가방을 쌌어요. 한인 친구 집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죠. 미안한데 며칠 머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 하고 끊었어요. 제시카가 당황해서 엄마 왜 이래요? 하고 물어봤지만 저는 이제부터 애들은 내가 키워. 나는 돈도 안 받고 남의 애 봐주는 일은 안 해 하고 나왔어요. 친구 집에 도착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친구가 잘했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고 위로해줬답니다. 며느리가 너무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제시카가 울고 있어요. 저는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 하고 끊었어요. 그동안 아들한테도 며느리 뒤세기 한 번 안 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제시카의 현실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애들 깨워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아이들 데려오고 저녁 해주고 씻기고 재우고. 이틀째 되는 날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시카가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자꾸 조퇴하고 있대요. 저는 그래? 원래 엄마 되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답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제시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받지 않았어요. 벨이 울려도 그냥 내버려뒀죠. 친구가 왜 안 받아? 하고 물어봤는데 아직 때가 아니야.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제시카가 매일 전화를 걸어왔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답니다. 아들도 계속 연락 왔지만 아직은 집에 안 들어간다 하고 거절했어요.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정말 오랜만에 제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천천히 커피 마시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도 보고 정말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손주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애들이 할매 찾지 않을까? 혹시 제대로 돌봄 받고 있을까?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친구 집 앞에 제시카가 서 있는 거예요. 아이들 손을 잡고 와서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친구가 문을 열어주니까 제시카가 들어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제시카가 저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5살 손녀가 제게 달려와서 할매 하고 안겼어요. 3살 손자도 할매 어디 갔어?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찡했지만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없으니까 하루도 못 버티겠어요. 베이비시터 구하려고 해도 한 달에 3,000달러나 해요.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시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회사에서도 자꾸 늦고 일찍 가니까 상사가 뭐라고 해요. 이러다가 해고당할 것 같아요. 정말 엄마 도움 없이는 안 되겠어요. 그제야 제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야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알겠니? 네,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바로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하겠어요. 첫째,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해. 둘째, 내가 아플 때는 쉴 수 있게 해줘. 셋째, 한국식 육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넷째, 나도 사람이야, 존중해줘.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시는 돈 얘기하지 마. 나는 사랑으로 손주 돌보는 거야.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정말 엄마처럼 모실게요. 그때 아들도 나타났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제시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잘 가르칠게요.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없으니까 우리 집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애들도 할매만 찾고 제시카는 매일 울고 저도 회사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엄마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손주들이 계속 제 품에 안겨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할매, 집에 가자. 할매랑 같이 자고 싶어. 그런 말들을 하니까 제 마음도 녹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제시카가 매일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를 챙겨줘요. 제가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엄마 쉬세요 하고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바로 마사지도 해주고 한국 음식 해드린다고 나서기도 해요. 서툴지만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미역국도 만들어줘요. 주변 한인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그렇게 해볼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나는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당신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 용기가 난다 하고 말했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왜 그렇게 참고만 살아야 하지? 정말 그래요. 67세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존중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며느리든 누구든 저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동안 너무 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시카가 저한테 육아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인정해줘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손주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요. 아들도 달라졌어요.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제시카한테 잘 얘기해 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말들을 해줘요. 손주들도 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할매가 제일 좋아. 할매 없으면 안 돼.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지난주에는 제시카가 저한테 선물을 사왔어요. 허리에 좋다는 마사지 의자였어요. 엄마 이거 쓰시면서 푹 쉬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어? 하고 물어봐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67년 동안 살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정말 그래요. 며느리든 누구든 저를 무시할 권리는 없어요. 저도 존중받으면서 살 권리가 있거든요.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해요. 쉬고 싶을 때 쉬겠다고 해요. 제 의견도 당당하게 말하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가족들이 저를 더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저한테 용기가 없어서 못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해드려요. 한 번만 용기 내 보세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사니까 더 존중받아요. 진짜 가족이라는 건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저만 참고 희생한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배려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진짜 가족이에요. 이제 제시카가 친정어머니처럼 저를 대해줘요. 아플 때는 약도 사다 주고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는 선물도 사오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해요. 며칠 전에는 제시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풀렸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하고 말해줬답니다. 지금도 저는 손주들을 돌보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존중받으면서 사랑으로 돌보고 있거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정말 잘했다 우리도 본받아야겠다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요. 나이 든 어머니들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뿌듯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 내세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67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은 더 당당하게 살 거예요. 존중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말이에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28년의 이민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가족들이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니까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한 그 말, 돈도 안 주고 애 봐달라니까 뭐가 불만이야? 그 말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고마울 정도예요. 이제는 제시카가 절대 그런 말 못해요. 저를 정말 엄마처럼 모시거든요. 아들도 아내를 잘 가르쳤고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더 사랑해줘요. 정말 당당하게 사니까 모든 게 좋아졌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